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거주장애인의 폭행에도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근무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78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지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인을 대상으로 FGI 조사 및 사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주장애인들로부터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장애인들로부터 폭행, 폭언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 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FGI 조사를 통해 거주장애인으로부터 쇄골뼈를 맞고 골절을 입어 결국 퇴사한 적이 있다. 소지하고 있던 돈을 거주장애인이 찢어 쓰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복합적인 고충들로 인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44%가 이직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주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2014 서울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울복지신문이 지난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올해 사회복지를 위해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서울복지신문에 따르면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와 사회공헌 부분에서 헌신한 지자체장과 복지 관련 종사자, 서울시 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공무원, 일반인 등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수상 부문은 서울복지신문 사장상,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총 4개 부분이며 총 40인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날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복지TV 오세은 광고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외된 이웃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발굴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을 더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할 생각입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원은 복지는 한국의 미래이자 창조라고 강조하며 복지에 대한 노력을 통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수십 년간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현장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의 사랑을 전달한 이들을 격려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4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총 267명의 자원봉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훈장 성류장에 30여 년간 지역의 불우이웃을 도와온 한경찬 씨와 이덕임 씨, 백정자 씨가 수상하는 등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의 전도사이며 주역입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찾아서 봉사와 나눔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은 자원봉사 홍보대사의 배우 김유정 양과 작곡가 윤일상 씨가 위촉됐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작곡,
행복합니다를 선보이며 축하의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말로만 듣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한 초등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중증장애가 있는 장애 당사자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신사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사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안대를 쓴 채로 혼자 걸어보고 한 손으로만 우유갑을 열어봅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장애 유형을 체험하는 시간에는 너도 나도 체험하기 위해 손을 높이 듭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원 라이프라인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라이프라인은 지난 2011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비롯해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및 안전 교육, 자살 방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라인은 이러한 모든 교육들을 장애 당사자가 직접 가르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장애를 입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거의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데 뭔가 그들한테도 안에는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요. 또 끼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강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도 강사 일을 할 수 없을까? 라이프라인은 장애 인식 개선 및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서울시를 넘어 경기도에도 해당 교육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국공립시설이 보육하는 아동수를 2010년까지 전체 아동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현재 그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2005년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은 전체의 5.2%, 아동수는 11.31%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 6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비율은 5.5%로 소폭 증가했지만 아동수는 11.26%로 떨어졌고 보육 아동을 30%로 늘리겠다던 2010년에는 목표와 달리 국공립 보육 아동수 비율은 10.75%까지 처졌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수와 취원화 수가 모두 10년 전보다 줄어든 한편 시도별로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와 아동 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지원폭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해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확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8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6기 내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10월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자활근로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총괄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 1조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 18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일자리 18만 개는 민선 6기 전체 일자리 창출 목표인 70만 개의 26%에 달할 정도로 비중 있는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 및 서비스 5만 9천여 개, 노인 일자리 3만 7천여 개, 장애인 일자리 7,500여 개 등입니다. 소외계층 간병도우미나 학교 주변 노인 교통질서원 등
눈높이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를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일자리 증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따라 복지와 경제의 균형을 갖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통신중개 서비스 앱이 나왔습니다. 통신중개 서비스는 전화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주로 PC나 전용 화상 전화기로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문자나 영상을 통해 쌍방향 통화를 하던 것입니다. 이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개 서비스 앱은 기존의 이동성의 제약을 보완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손말 이음센터라고 검색한 뒤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폐렴구균은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노년층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창원 시니어 클럽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400여 명이 초청됐으며 표창장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포항시 협의회가 제15회 영일만 앙리비낭 어울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1994년 설립돼 20년이 된 대한적십자 포항시 협의회는 이번 축제에서 봉사자로서 헌신한 이들을 표창한 한편 장학금 전달에 이어 2015년도 적십자 회비기 모금 선포로 회원 모두가 사랑과 봉사로 희망을 만드는 정다운 이웃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안녕과 지역 화합을 기원하며 희망찬 새해를 밝혀줄 성탄트리 점등 행사가 북포항 우체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성시와 운동본부와 중앙상가 상인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상가 중심에는 높이 20m, 지름 15m의 아치형의 트리가 LED 막대 120개를 이용해 생명의 빛을 형상화해 만들어졌고 중앙상가 주변에도 높이 3m, 지름 2m의 틀이 80여 개가 설치돼 점등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광주광역시협회가 개소했습니다. 지난 5일 개소한 광주광역시협회는 장애인과 사회소외계층의 관광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이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권익 증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희망사진전을 전시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시 트라피앙 안찬 지역은 2006년 프놈펜시 개발 정책으로 강제 철거당한 이주민들의 집단 거주지로 캄보디아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고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번 희망사진전을 통해 해외 빈곤 아동들을 돕는 홀트 아동복지회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장애인 미술협회에서는 이달 12일 용산아트홀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미술 강사가 수강생과 함께 만들어간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20개 팀으로 수업한 아동미술,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초대 행사에 참석하시어 장애인 미술 강사와 수강생분들의 작품을 보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부과된 과태료에 반발하면서 전용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주장일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게시물은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거주 공간에서마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